왜 말다툼한 겁니까? 어머니께 죄송하시지 않나요? 가족과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왜 자진 신고하셨나요? 인면수심 범죄입니다. 친모를 살해한 아들, 말다툼 벌이다 어머니를 수차례 흉기로 공격해서 살해했습니다. 자, 10대의 A군은요, 고등학교 자퇴 후 무직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40대 어머니가 좀 젊은데, 그죠?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흉기로 친모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을 했고, 10대 아들은 경찰에 자진 신고 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반장님, 이 사건이야말로 이 전문 프로파일러 반장님의 분석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살인이라는 범주로 봅니다. 보통 이제 이 변사 사건이 벌어지고 그럼 이제 공격 부위를 먼저 봐요. 공격 부위를 먼저 본다. 주의가 주로 이제 자신의 모친이나 부친을 살해했을 경우는 목이나 얼굴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 쪽보다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 내 스트레스 상황에서 서로 간의 갈등 상황이면은 그 말과 그 청각적인 영역에서 그게 소위 말하는 잔소리라고 본인은 여기는 거고 부모님은 잘 되라고 얘기해 주는 그렇죠. 그 상황에 감정적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가 정확히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데 바로 돌아가시지 않고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아이고야. 치명 부위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보통 저런 다음에는 굉장히 자기의 일을 변호합니다. 정당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취재진한테는 째려본다든가 발은 하지 않고 당당하게 거기에 바짝 들어갔는데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가족 살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범행 이후에 잘못을 하거나 자기 반성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더 당당한 패턴들이 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이 행위가 내가 이럴 만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의 부모가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공격 이런 형태의 일종의 망상적인 부분을 갖는 거죠. 망상적인 자기 방어 기제군요. 그렇죠. 자기 방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범행 이후에 이 아들이 반려견을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범행 이후 반려견을 목졸라 살해했다. 과거에도 어머니와 말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다. 경찰, 구체적 범행 동기는 가정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밝힐 수 없다. 지금 보면요, 범행 이후에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할까요? 네. 추가적인 어떤 행동들이 관측이 됐는데 반려견을 목졸라 살해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프로파일링을 해보시면. 저런 가족살인에서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들은 대단히 일반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저 어머니가 반려견을 더 예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반려견을 더 사랑하느냐. 분노 범죄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인간이 가장 분노하는 건 비교당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어머니께서 상대적으로 사랑한 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당사자가 망상적으로 반려견?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반려견을 더 사랑해? 라고 했기 때문에 반려견한테도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이 모친에 대한 분노가 반려견에게도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러니까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사실은 저 범인이. 근데 그게 갈등이고 이 갈등은 보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과거에도 말다툼으로 경찰이 2차례 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출동하지 않은 말다툼은 또 더 많았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정신적으로 이 10대는 과연 정상의 범주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는 근데 10대 14살에서 17살짜리 그 사이에는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 테스트라든가 어떤 저런 테스트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건 이제 성장기의 사춘기 상황에서 급격한 성장 호르몬과 연결되는 가족 내 여러 가지 상황이 이걸 꼭 어떤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런 것을 해야 되냐 아니면 아예 양육 과정상의 문제이냐
이거를 사실은 증명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온전하게 성장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이고 이게 또 가족 간의 문제고 여러 개 면에서 그래서 경찰도 조심스러운 겁니다. 가정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이유도 그런 거고 이게 갈등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럼 그 갈등에 누가 아버지는 어떻게 했으며 형제들은 어떻게 했으며 이런 것들이 많은 요소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분명한 건 네. 가족 살인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한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고 본인도 사실 느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분명한 것은 저 아이가 처벌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또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그리고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강력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말다툼한 겁니까? 어머니께 죄송하시지 않나요? 가족과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왜 자진 신고하셨나요? 네,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도중에 취재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별로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안진용 기자님, 어머니를 살해한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상황인데 상당히 좀 당당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이 존속 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이었는데 자택에서 이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함께 있던 반려견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A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무직,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A군과 어머니 B씨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지만 다만 이 아무래도 가정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경찰은 이 B씨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반려견까지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 프로파일러가 분석을 한 게 또 좀 눈길이 가던데 어머니가 나보다 반려견을 더 예뻐해서 죽였을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는 아직까지는 해석이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해드리고요. 앞서서 이 A군과 B씨는 여러 차례 이렇게 말다툼을 벌여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입건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살해한 직후에 반려견까지 죽인 그 이유에 대해서 프로파일러의 그 생각은 이겁니다. 그 반려견을 어머니가 더 예뻐한다. 본인은 학교도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까는 자꾸 어머니와 다툼이 잦았겠죠. 그 와중에 반려견을 더 예뻐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석을 한 겁니다. 예. 구전의 변호사님께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존속 살해가 일반 살해보다도 죄가 훨씬 더 중해 보이긴 한데 형량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형량이 일반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리고 존속 살해는 사형 무기는 똑같고 7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2년 차이밖에 안 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차이가 큰 게 그 감경을 할 때는 2분의 1 감경이 이루어지면 5년은 2년 6개월, 7년은 3년 6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살인죄도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존속살해죄는 아예 집행유예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중대한 범죄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이나 학대를 받았을 때 정당방위성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처벌은 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거는 집행유예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존속살해는 그 가능성조차도 없는 겁니다. 예. 게다가 이 죄는 아직 그 자료가 많이 이제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이게 보통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에 의하면은 구속이 된다. 여기까지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특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금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사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한 게 아까 기사에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죄질도 굉장히 중하다라는 판단이 1차적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7년 이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15년 이상도 가능한 그런 정도의 중형이 예상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네. 10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이유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